중국이 한국을 이겼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중국을 질투하지 말라.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자신들이 한국 기업을 압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께는 더 얇고 화면은 더 크고 기술은 개선되고 말로만 들으면 가히 혁신적인 신제품.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중국 신제품의 실체가 밝혀지자 해외 전문가들이 이거 큰일 났는데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는데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서양 속담에 있는 이 말을 사업에 비유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한 기업에서 하늘 아래 똑같은 것은 많다. 라며 스스로 역사와 세상을 역행하는 일을 벌였는데요. 지난 23일 중국 대기업 화웨이는 온라인 행사를 통해 신제품 P50 포켓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한국 제품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화웨이의 신제품. 하지만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화웨이 CEO 리차드 유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보다 한국 제품을 까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열변을 토했습니다. 무게, 두께, 카메라 스펙 등 스펙 소개 전반에서 화웨이 제품이 더 낫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포켓은 이런 두꺼운 휴대전화들보다 사진이 더 훌륭합니다. 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리차드. 그러면서 리차드는 한국 제품과 자신들의 신제품의 두께를 비교하고 사진 품질을 비교했습니다. 화웨이는 P50 포켓에 자체 개발한 멀티디멘션 힌지 기술이 사용돼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보다 주름이 개선됐고 두께를 줄였다고 자신해왔습니다. 화웨이는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애플, 삼성전자 등 경쟁사 제품을 대놓고 언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한국 제품 특징을 상당수 따라한 만큼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죠. 그 전에 앞서 중국인 유명 IT 팁스터 일부는 포켓을 리뷰하며 화웨이가 한국을 이겼다. 한국은 이제 끝. 화웨이는 질투하지 말라 등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만 들으면 정말 기존 한국 제품의 문제점을 전부 개선한 혁명적인 신제품을 출시한 것 같았죠. 하지만 화웨이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는데요. 포켓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포켓의 문제점이 가득 담긴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 속에서는 화웨이가 자랑하던 힌지가 직각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부족해 보였는데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화웨이의 신제품. 특히나 포켓은 한국 제품과 같이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힘없는 힌지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화웨이의 말과는 전혀 다른 신제품의 실체. 게다가 화웨이의 신제품은 일반 모델이 약 167만원, 프리미엄 모델이 약 204만원으로 상당한 고가입니다. 짝퉁이 정품 가격을 넘어버린 희한한 상황. 또 포켓은 16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임에도 LTE 이동통신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5G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칩셋은 퀄컴의 지난해 제품인 스냅드래곤 888로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확보에 실패한 탓에 축적해둔 칩셋을 재탕했습니다. 이에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는 한국 제품과 가격과 글로벌 가용성을 고려하면 화웨이 제품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평가했고, 업계 관계자는 2019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폴더블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이미 보편화된 5G를 지원하지 못하는 신제품을 내놓은 것은 사업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명목상의 신제품을 내놓은 화웨이. 그러면서 한국 제품을 베끼고 까내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울 뿐이네요. 이번 화웨이 소식은 얼큰한 뉴스에서 얼마 전 전해드렸던 폴더블폰 상황과 완전히 판박이인데요. 중국 기업 오포는 신제품을 한국 제품과 비교하면서 홍보했지만 막상 까보니 성능이 떨어졌고 10년의 노하우를 쏟았다던 기술은 알고 보니 한국 제품을 가져다 쓴 것이었죠. 이름 없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국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의 한국 베끼기. 참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러면서 중국은 베끼는 것을 넘어 한국 기술을 아예 훔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2일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대표이사와 상무, 전 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첨단 기술과 설계 도면 수십 장을 빼돌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공작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해킹을 통한 정보 훔치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 기술만 쏙 빼먹고 해고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한국 기술은 중국보다 아래라면서 한국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중국.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8곳은 과거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인허가 절차 등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70%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를 내세워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는
없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는 다같이 잘 살자는 뜻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합니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기술기업과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문응답 기업의 81%는 앞으로 5년간 중국에서 공동부유 관련 규제가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소방, 안전, 점검 등 각종 영업 규제와 환경 규제, 세제, 금융 지원 등에서도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베끼고 훔치고 하면서 한국 제품을 비난하고 한국 기업을 억압하는 중국. 한국 기술이 좋으면 좋다, 왜 말을 못하는지. 참 중국이 중국하네요. 한국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질투와 시기의 눈초리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하지만 중국처럼 더럽게 나온다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정당한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계를 상대로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